첫 번째 영화는 류승환 감독의 신작 휴민트입니다. 해당 작품은 러시아에서 남북한 비밀 요원들이 충돌하는 얘기를 그린 척보물인데요. 척보물 하면 떠오르는 최첨단 장비나 화려한 테크닉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 신뢰, 그리고 배신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합니다. 베를린, 모가디슈를 떠올려보면 감이 오시겠지만 류승환 감독은 첩보라는 장르를 항상 액션보단 상황과 인물의 밀도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조 과장, 정보원이 희생된 게 처음인가? 내가 뭐 찾을 줄 안 거야?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조인성은 국정원 과장으로, 박정민은 북한 보위성 간부, 박해준은 북한 쪽 핵심 인물, 그리고 신세경이 이들 사이에 놓인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합류하는데요. 이 중 누가 악역이고 선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분명 누군가 반전을 선사할 듯 싶죠. 너 목적이 뭐야? 내 정보원이야. 내가 알아서 해. 또한 배경 역시 눈여겨볼 만한데 앞서 말했듯 한국을 벗어나 러시아, 정확히는 블라디보스톡을 주요 무대로 삼는 만큼 이곳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요원들이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꽤나 큰 스케일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낯선 외지에서 펼쳐지는 엘리트 요원들의 정보전이 담긴 휴민트는 2026년 2월 11일 개봉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 호프입니다. 이 작품은 추격자, 황해, 곡성으로 한국 스릴러의 정점에 오른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데요. 곡성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준비해온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회심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부터 정리하면 2026년 7월 개봉 예정, 장르는 SF,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홍진 감독이 처음으로 SF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SF 불모지인 한국인 만큼 나 감독의 과감한 도전이라 볼 수 있죠. 배경은 DMZ 인근의 호포항이라는 외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경찰 범석이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맹수 출몰 사고인 줄 알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맹수가 아닌 미지의 존재들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바로 외계인 말이죠. 씨발 겁나 징상스러운 놈이구만.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플롯을 지니고 있지만 캐스팅도 진짜 미쳤는데요. 황정민, 조인성, 정후연 등 네임드 국내 배우들은 물론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로와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홍진 특유의 다크한 스릴러, 여기에 할리우드급 스케일이라니 솔직히 이미 끝난 게임이죠. 또한 영화의 제목인 호프에도 눈이 가는데요. 과연 이게 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희망을 박살내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며 이는 내년 7월에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200억이 투입된 대규모 좀비 프로젝트 군체입니다. 부산행으로 떡상했다 염력으로 꼬라박고 또 이번에 얼굴로 재떡상한 연상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연상호 감독은 군체란 단어 그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간이 어떻게 또 다른 괴물로 변하는지를 엄청난 스케일로 풀어냈다 하는데요. 따라서 거대 좀비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일단 감독 비주얼, 부산행과 지옥의 강점만을 모아놓은 작품이라 하니 암울한 분위기 하나는 죽여줄 것으로 보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의문의 바이러스가 퍼져 한 건물이 봉쇄되고 감염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불명의 형태로 진화해 생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집어삼킨다는 설정인데요. 아마 생존자들을 집어삼킬수록 더욱 거대 혹은 더욱 강력해지는 좀비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연진으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김신록 등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부산행과 반도 세계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작품이라 하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교환의 1인 2역을 맡는 게 되겠죠. 또한 전지현의 아신전 이후 첫 좀비물이란 점도 눈이 가네요. 아무것도 안 드셨네. 그럼 안 된다니까. 군체는 2026년 5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번엔 좀 가벼운 작품으로 넘어가보죠. 인턴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턴의 한국 리메이크작인데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턴의 기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은퇴한 노신사가 스타트업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고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이곳의 젊은 CEO와 딱 붙어 일하며 서로의 가치관, 삶의 태도를 공유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Just working on making this the worst possible day for you. No, not at all. Not stressful.
한국판 인턴 역시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신사 역엔 최민식이, 젊은 CEO 역엔 한소희가 캐스팅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맞춰 얼마나 변주했느냐인데, 나이, 위계가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한국이기에 여기에 노년 인턴이란 설정을 어떻게 접목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제작진 또한 이를 의식했는지 한국판 인턴은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한국식 정서와 상황에 맞춰 재해석한 작품이라 강조하고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인턴은 검증된 힐링 영화의 한국 리메이크, 최민식이라는 강력한 중심축, 세대 갈등과 직장 문화라는 한국적인 재료, 이 모든 걸 조합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인턴은 아직 개봉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촬영은 다 마쳤고 26년 개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Shall we? Okay. 다음은 간만에 기대되는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조선 제6대 국왕이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 단종을 다룬 작품으로 그의 유배 생활을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복수를 꿈꾸는 어린 국왕, 이런 소재가 아니라 단종이란 인간의 삶과 그가 맺었던 관계들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토리 역시 간단한데 유배된 어린 단종과 그를 맞이해야만 하는 산골마을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양이 난리가 났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영월 땅으로 유배를 혼내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아마 마음의 문을 닫았던 단종이 어몽도로 인해 서서히 상처가 힐링되고 이로 인해 문을 다시 여는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죠. 그저 마을에 생사가 달린 일이야. 박지훈과 유해진을 서포트하는 인물들에도 눈이 가는데요. 당대 권력자 한명회 역엔 유지태가, 단종의 곁을 지키는 궁녀 매화 역엔 전미도가 출연합니다. 그나저나 약한 영웅에서 인생 캐릭터를 선보였던 박지훈인데 뉴턴 제2법칙,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 이번에도 그냥 눈빛 하나로 압살하네요. 감독은 잠시 본업과 벌어졌던 장항준이며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도같은 감독이기에 그의 장점이 사극과 결합됐을 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비극적인 순간을 잔잔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는 영화가 될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4일 개봉합니다. 너는 누구냐? 다음은 일단 나오면 불탈만한 작품 암살자들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 액션 서스펜스가 아니라 충격적이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바로 8.15 저격 사건을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살았지만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게 됐었죠. 암살자들은 당시 떠돌았던 의혹 그리고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려낼 것이라고 하며 액션 스릴러라기보단 서스펜스 추리물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을 다룬 만큼 캐스팅에도 신경 쓴 게 보이는데요. 우선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감역엔 유해진이 캐스팅됐고 그 어떤 압박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기자 역엔 박해일이, 마지막으로 박해일의 후배 기자 역엔 윤인호가 합류했습니다. 플롯도 캐스팅도 질이지만 사실 암살자들이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영화의 제작사에 있는데 바로 서울의 봄,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의 제작사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류의 작품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도같은 사람들이기에 이번에도 최소 수작엔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살자들은 아직 개봉 일정은 미정이나 2026년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리즈는 지우학 시즌2입니다. 지우학은 고등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학생들이 주인공이라는 설정, 그리고 단순 생존을 넘어 인간성의 붕괴까지 건드린 서사 덕에 킹덤과 함께 K 좀비물을 세계에 알린 효자 시리즈였는데요. 이번에 무려 4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옵니다. 이거 그거지. 좀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즌1에서 웹툰의 분량을 이미 다 소진했기에 시즌2부터는 오리지널 전개로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즉, 시즌1이 닫힌 이야기였다면 시즌2는 본격적인 세계관 확장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남라입니다. 시즌1 후반부에서 반인 반좀비라는 애매한 존재로 변해버린 남라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제작진 역시 시즌2는 남라의 이야기가 핵심 축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스토리를 넘어 변이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할 일이 좀 남았어. 나 같은 애들이 몇 더 있더라.
몇 명은 학교 밖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아직 남은 애들이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케일인데요. 앞서 말했듯 세계관 확장이 예정돼 있기에 이제 학교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국가적 재난을 다룰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현재 넷플이 시즌2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재난이 한국 밖까지 뻗쳐나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일주일 후면 성남, 하남, 과천, 안양 그 다음 날부터는 서울입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는 지우학 시즌2는 2026년 12월 공개 예정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음은 또 하나의 후속작 사냥개들 시즌2입니다. 시즌1은 스토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액션 하나만큼은 확실히 찍어 눌렀던 작품이었는데요. 주먹 위주의 금적 격투, 쓸데없는 슬로우 없이 박아놓는 타격, 훌륭한 카메라 앵글 덕에 진짜 보는 맛이 죽여줬던 시리즈였습니다. 그 덕에 당연히 큰 흥행을 했고 곧바로 시즌2 제작에 들어갔었는데 지우학과 마찬가지로 시즌2부터는 원작 웹툰을 따르기보단 오리지널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 합니다. 연출은 김주환 감독이 다시 맡았고 우도환, 이상희의 복귀 역시 확정됐는데요. 거기다 정지훈이 추가로 합류한다고 하며 덱스, 그리고 박서준의 특별 출연까지 확정된 상황입니다. 시즌2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액션의 확장인데요. 시즌1에서 주먹 액션에 모든 걸 걸었다면 시즌2는 더욱 큰 조직과 맞서는 만큼 무기전, 단체 싸움, 그리고 훨씬 더 거친 폭력 수위가 등장할 예정이죠. 넷플 측에서도 해당 작품을 성인 타깃 하드 액션 시리즈로 밀고 있기에 수위 또한 장난 아닐 듯 싶습니다. 사냥개들 시즌2는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석 형님의 넷플 컴백작 타이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들과 달리 시리즈가 아닌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연을 맡았던 익스트랙션 시리즈의 공식 스피노프입니다. 익스트랙션은 특수부대 출신 용병 타일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특유의 롱테이크 액션이 돋보였던 영화였죠. 아쉽게도 타이거의 햄스워스가 등장하진 않지만 동일 세계관인 것만으로도 설레는데요. 넷플이 글로벌 액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동석이 형이라니 이제 진짜 월클로 인정받는 듯 싶습니다. 우리 코리아 폴리스 아웃. 오케이? 아웃.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 욕하지 마! 한국말 다 알아! 또한 타이고엔 불핑의 리사 역시 출연하는데요. 그녀는 타이고의 친구이자 동료로 등장한다고 하며 함께 활동 중 그녀가 납치당하자 타이고가 출동해 구출해내는 게 메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동석이 출연하는 만큼 기존의 총기 액션보단 금접전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마동석표 액션이 해외에도 먹힐지가 궁금해지네요. 타이고 또한 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입니다. 봤다고. 이번엔 몽글몽글한 작품으로 넘어가보죠. 이사랑 통역 되나요입니다. 해당 시리즈는 일단 김선호, 고윤정의 비주얼 조합이 미쳤는데 간만에 완벽한 얼굴 합을 선보이는 작품 같습니다. 장르는 로맨스로 톱스타 무이와 그녀의 통역사 호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유럽, 북미 그 나라 언어를 다 하시는 분이 현존하신다고 들어서. 통역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얽혔던 둘이 천천히 서로에게 빠져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뻔한 로맨스물 같으나 제작진은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감정에 집중했다며 이에 주목해달라 전했는데요. 호진의 직업이 통역사임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말을 연결시켜주는 건 통역사인 주호진 씨니까 사랑의 메신저라고나 할까. 말로 먹고 사는 호진인데 자신의 감정은 말로 전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할 듯 싶네요. 私は本気でチャムヒという人が好きです。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통역. 주호진 씨 통역해요.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1월 16일 개봉됩니다. 다음은 2026년 최대 규모 프로젝트 천천히 강렬하게입니다. 일단 스케일이 리얼 미쳤는데 총 22부작 700억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주연은 송혜교, 공유, 설현, 차승원, 그리고 이한이이며 1960에서 80년대의 연예계를 그린 시리즈인데요. 야망, 폭력, 그리고 인간 소모가 당연했던 시절인 만큼 빛나는 스타들의 이야기라기보단 무대 뒤의 야만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플롯을 보면 가수의 꿈을 품고 재즈클럽에서 노래하는 민자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 길려를 만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 하는데요. 여기에 강훈이 민자의 절친으로서 함께 사건에 엮인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뭔가 큰 이벤트가 터질 듯 합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풀리진 않았지만 26년 가장 핫한 작품의 확정인 천천히 강렬하게는 26년 2분기에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 작품, 참교육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둔 시리즈며 웹툰 때부터 사이다 작품으로 유명했는데요. 교권이 붕괴된 세상 속 쓰레기 학생들을 퇴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죠.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학생 인권, 학부모 민원, 책임 회피가 반복되면서 교사도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교권보호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직접 투입돼 말 그대로 참교육을 실행한다는 게 메인 플롯이죠. 게다가 훈계나 설득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방식을 선사한답니다. 주연으론 김무열, 이성민, 그리고 표지훈이 낙점됐으며 작품의 톤은 살짝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통쾌하다와 불편하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 하니 수위 높은 학교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이 등장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진 역을 맡은 김무열이 가장 기대되는데요. 이미 살벌한 연기도 가능함을 증명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은 봐야지. 참교육은 26년 3분기 공개 예정입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후속작 크로스2입니다. 크로스는 공개 당시 가볍게 보기 딱이다, 유치하다랑 평이 동시에 나오며 호불호가 명확히 갈렸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넷플 측은 호에 가까웠었나 봅니다. 현재 2편을 26년 하반기 공개 목표로 열 작업 중이기 때문이죠. 전작은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지만 사실 전직 요원 출신인 강무가 몰래 형사 안에 미선을 돕는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정체를 들킬까 말까 줄타기하는 장면들이 포인트였습니다. 오, 낚시. 바람 피는 놈들의 기본이지. 우리 방이야? 하지만 이젠 정체를 들킨 상황이니 2편에선 아예 대놓고 함께 활동할 예정인데요. 둘은 문화재를 약탈하려는 검은 조직을 막기 위해 일생일대의 작전에 뛰어들 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작품이 진지해질 리는 없으니 작전을 실행하며 티키타카 개그신들이 난무하겠죠. 야, 내 핸드폰. 너 내 핸드폰 가지고 뭐하냐? 깜짝이야. 어떡하니. 정리하자면 크로스2는 넷플이 선보이는 안정빵 영화입니다. 전작에서 먹혔던 공식은 유지하고 스케일과 사건만 한 단계 키우는 방향을 택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또 한 번 먹힐지는 26년도에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죠. 알지? 나 아시아 넘버 2야.